이 기자, 이건 또 무슨 일이죠? 네, 지난 1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. 이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아내가 이를 거절한 거죠.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때렸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렸습니다. 다음 날 오후 4시쯤 다른 가족이 귀가를 해서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야, 밥을 안 차려줘서 때렸다, 부인을.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요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.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쌍방폭행. 이게 무슨 얘기죠? 사실 이 사건 전체를 제가 좀 들여다봤다면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. 지금 나와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. 경찰관이에요. 부인이에요. 그럼 경찰관이 밥 안 차려줘. 경찰이라는 특정 용어는 빼겠습니다.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. 남편이 밥 차려줘. 이러니까 안 차려주니까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다음 폭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요. 했을 수 있는 행동을 이 남자는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. 남성은 상해를 저질렀지만 여성은 폭행했다라고 남성이 그 부인을 폭행죄로 쌍방고소하는 것, 과연 그게 부부싸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정말 알 수 없다.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,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인의 소극적 저항 행위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.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백 변호사님, 이 남편이 경찰 간부였다지 않습니까? 네, 청문감사관이라고 해서요.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뭐가 비위 사건이나 이런 거 발견이 되면 이거 내부 조사해서 징계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저 청문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비난 가능성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게 경찰의 고위 간부가 아니고 떠나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저는 딱 이해가 안 되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을 해서 아내 갈비뼈 2개 부러졌습니다. 그럼 그 과정에서 아내가 밀치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폭행죄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된 건데 근데 다 아시겠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나도 맞았어. 이걸 하는 게 과연 경찰 간부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나도 맞았어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게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인지 경찰 넘어서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청문감사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그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 마석도 형사가 막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팍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인권 침해 당했다. 내가 취조받으면서 맞았다 해서 신고하면 청문감사관이 마동석 씨 불러서 조사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제대로 보셨는데 옛날에 감찰을 하고 했습니다. 그래서 청문감사를 바뀌었는데 이 청문감사관은 경찰대학 출신이고 아마 몇 년 전에 경정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이 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 경찰보다는 더 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내를 때렸다. 지금 말씀드리면 승희의 말 들으면은 상해를 입혔습니다. 걸쳐시켜서. 근데 여성은 지금 변호사님 말 맞다나 폭행을 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방어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다 한들 그걸 또 쌍방을 했다? 아마 이 내용은 혹시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합의는 가능하거든요. 합의 때문에 그런 것 같다. 왜냐하면 형사처벌도 그렇지만 징계처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쌍방으로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아픕니다. 그리고 창피합니다. 이걸 아는 일반인들이 경찰을 얼마나 욕하겠어요.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. 팀장님, 밥을 안 차려줘서 때렸다. 요즘 팀장님 같으면 어떻게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. 아니죠. 밥을 안 차려주면 저는 직접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. 그렇죠. 배달시키면 음식 그 쓰레기가 많이 남잖아요. 그래요? 제가 끓여 먹어요. 당연히 그래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승희 의원님. 네네.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간부라면서 이제. 사실 간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. 하나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을 것이고 경찰 내부의 징계처분이 열려 있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상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도 지금 이제 열려져 있는데 한번 저희 사건 반장에서 끝까지 한번 이 사건 추적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잠깐 제 귀를 좀 자극시킨 워딩이 있었는데 사건 추적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죠? 아니 사건 반장에서 사건을 추적하자 이런 말이죠. 다른 방송 나가서 좀 이러신 거 사건 아니죠? 추적
사건 추적은 없죠. 요즘 그런 거 승진하시더니 좀 이상해졌는데. 알겠습니다.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아까 막 비속어를 막 그렇죠. 아무튼 알겠습니다.